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즐겨 먹는 데일리 중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한국 MZ세대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며 노래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중국 마라탕입니다. 마라탕에서 시작해 마라샹궈, 마라롱샤, 종칭火锅등 중국 요리는 물론 마라 떡볶이, 마라 치킨 등 마라 소스를 응용한 음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마라 열풍이 한국을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마라 맛은 어떻게 한국에 유행하게 됐고 또 중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마라 맛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중국의 맵고 얼얼한 맛,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라는 중국어로 얼얼하다는 뜻의 마자와 맵다라는 뜻의 라가 합쳐진 말로 중국 스촨과 후난을 대표하는 풍미 중에 하나예요. 입안이 마비되는 것 같이 얼얼한 맛은 화지아오라고 불리는 향신료, 즉 산초나무 열매 때문이고 매콤한 맛의 원천은 빨간 고추입니다. 중국에서 이 맵고 얼얼한 마라 맛이 스촨과 후난 요리에서 비롯됐다는 건 거의 상식에 가까운데요. 후난 사람들은 매운맛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촨 사람은 안 매울까봐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마라 요리가 중국 내에서 열풍을 일으킨 건 대략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 무렵 수도 베이징 거리에 다양한 마라 음식점들이 속속 들어섰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후 이 마라의 인기는 곧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동남아까지 퍼졌는데요. 우리나라에 마라 음식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라 요리가 중국 전역에 유행하게 된 이유를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럴듯한 측면이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1990년대까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는 마라 음식에 익숙한 스촨과 후난 출신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베이징 쪽난하이 건너편인 인민대회당 뒤편에 스촨 음식점이 성업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게 곧 베이징 지역의 스촨 마라 요리가 널리 퍼지게 된 배경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2000년 전후로 중국의 개혁 개방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특유의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기 시작됐어요. 여행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허가증 없이도 이동이 자유로워졌죠. 그 결과 스촨의 마라 요리, 陕시의 우육면 같은 지방 특산 음식들이 베이징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마라 요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마라탕의 경우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2010년 중반부터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학가나 주요 번화가에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국 본토 음식 전문 식당들이 속속 들어섰어요. 그러다 이런 음식점들이 점차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간편하지만 매콤하고 중독성 있는 마라탕은 젊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죠. 이제는 마라탕을 전문적으로 파는 프랜차이즈 식당도 전국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습니다. 특히 마라탕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10대들의 최애 음식으로 부상했는데요. 한 음식 배달 플랫폼의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0대 소비자가 배달로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바로 마라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라탕을 시작으로 이 독특한 마라 맛에 빠진 한국인들은 이제 치킨, 떡볶이, 닭발, 라면, 부대찌개, 찜닭 등 온갖 메뉴의 마라 소스를 접목하기에 이르렀죠.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 마라 맛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걸까요? 마라 맛 중에서도 고추가 만들어내는 매운맛, 라의 역사는 한국과 좀 비슷합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고추가 중국에 전래한 시기는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진왜란 전후라고 합니다. 1591년 명나라 문헌인 준생팔전에 처음 고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책은 의학서나 농학서가 아닌 관상용 식물을 기록한 책이에요. 역시 명나라 때 발간된 초화보에도 고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번초는 꽃은 하얗고 맛은 매우며 색이 빨개 보기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 문헌에서 관상용 화초로만 취급했던 고추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건 청나라 때의 일입니다. 청나라 강희제 시기 문헌에 식용으로 고추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얼얼한 맛인 마의 역사는 뿌리가 훨씬 깊습니다. 마라 소스를 먹을 때 혀가 얼얼한 그 느낌은 산초나무의 일종인 화지아오 때문인데, 이 화지아오라는 향신료는 기원전 7세기 시경에도 등장하고 기원전 3세기 전국시대 불원의 이소에도 나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본초학서인 신농본초경도 화지아오가 진나라에서 나온다고 적은 걸 보면 이 무렵 화지아오는 상류층에 널리 퍼진 향신료였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화지아오는 보통 향신료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이 후추를 약으로 여겼던 것처럼 고대 중국에서는 화지아오를 마치 불로초처럼 생각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산초나 후추 같은 향신료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품곤 했어요. 한 예로 한나라 황후의 처소인 미양궁에는 산초 가루를 흙에 섞어 벽지를 바른 초방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초가 양기를 머금은 식물이라 그런지 겨울에도 방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산초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여서인지 아니면 산초 향기가 성욕을 자극한다고 믿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방에 오래 머물면 자손을 많이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향신료에 대한 중국인들의 환상은 시대를 이어 계속되는데요. 중국 남북조 시대는 도교가 유행했던 시기라 일명 도사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후추나 화지아오가 양생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후추 태운 연기를 마시며 호흡하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했고 산초와 화지아오 등 향신료는 더없이 좋은 강장제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마라 요리는 상당히 중독성이 있고 자극적인 맛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마라 맛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어쩌면 중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향신료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